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어떤 사람은 어딜 가나 존중받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다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는 대체 무엇으로 정해지는 걸까요? 보통은 능력이 뛰어나거나 아니면 집안 배경이 좋거나 그런 걸 떠올리기 쉽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이야기는 조금, 아니 아주 도발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그건 바로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전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정말 극단적인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평민이었는데 왕처럼 굴어서 세상을 얻었고요. 다른 한 명은 진짜 왕이었는데 평민처럼 행동하다가 모든 걸 잃어버렸죠. 아니, 대체 무슨 보이지 않는 힘이 작용했길래 이 두 사람의 운명이 이렇게나 극명하게 갈린 걸까요? 오늘을 바로 그 비밀의 원리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보이지 않는 힘의 정체가 뭔지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그 중심에는 바로 왕관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자신감을 가지세요 하는 그런 뻔한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한 일종의 심리 전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위대한 일을 할 운명이고 이미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이런 내면의 확신이요. 이게 일종의 자기 충족적 예언 같은 건데요. 내가 먼저 나 자신에게 왕관을 씌워주면 신기하게도 세상이 나를 진짜 왕처럼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 안의 믿음이 바깥 세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나를 진짜 왕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내 눈빛, 말투, 자세, 심지어는 걸음걸이 같은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에 다 묻어나게 돼요. 말 그대로 온몸으로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라는 신호를 계속해서 밖으로 쏘아보내는 거죠. 그럼 사람들은 그걸 무의식적으로 다 감지하고 이 사람 뭔가 다른데? 하면서 저절로 나를 다르게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 그럼 이 원리가 그냥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작동했는지 아주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이야기죠. 콜럼버스 이야기에서 진짜 재밌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의 자신감은요, 현실에 아무런 근거가 없었어요. 직조공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도 그는 마치 몰락한 귀족 가문의 후손인 것처럼 행동했죠. 그의 자신감은 현실이 아니라 오직 자기 머릿속에 있는 그 비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흔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사벨라 여왕이 설득된 것도 결국 그가 내민 서류 때문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의 눈에서 이글거리는 그 확신, 그 왕족 같은 당당함에 압도당한 거죠. 바로 이겁니다. 콜럼버스는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내가 내 가치를 낮게 부르면 남들도 나를 딱 그만큼만 대접한다는 걸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왕의 몸값을 요구한 겁니다. 내가 먼저 내 가치를 최고로 매기는 것,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왕관 전략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아니, 그거 그냥 재수없고 오만한 거 아냐?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왕처럼 행동하는 것과 그냥 오만한 것, 이 둘 사이엔 정말 아슬아슬한 경계선이 있거든요. 그 결정적인 차이가 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품위에 있습니다. 보세요. 오만함은 사실 내면의 불안함에서 나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누가 조금만 비판해도 막 발끈하죠. 시끄럽고 약한 거예요. 하지만 품위는 정반대입니다. 어떤 도발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평온함이죠. 마치 네가 무슨 말을 하든 내 가치는 변하지 않아 라고 조용히 하지만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는 것과 같아요. 이 품위의 힘을 아직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의 황제가 한 기자에게 정말 끔찍한 인종차별적인 모욕을 당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당연히 화를 냈겠죠. 하지만 황제는 어떻게 했을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그 기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기만 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소리 지르던 기자는 갑자기 초라하고 우스꽝스러워졌고 침묵을 지킨 황제의 위험은 오히려 더 커졌죠. 이게 바로 품위라는 무기의 힘입니다. 소리 없이 상대를 제압하는 거죠. 하지만 품위 있게 가만히 있기만 해서는 안 되겠죠. 방어만 해서는 세상을 얻을 수 없으니까요. 이 보이지 않는 왕관에는 반드시 그에 걸맞은 대담한 행동이 따라와야 합니다. 자, 그럼 그 왕의 행동이란 뭘까요?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콜럼버스에게서 봤던 거예요.
대담하게 요구하는 것. 절대 주저하지 말고 가장 높은 값을 부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바로 가장 높은 목표를, 가장 강한 상대를 공격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건 너무 무모한 거 아니에요? 계란으로 바위치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점 때문에 이게 강력한 전략이 되는 겁니다. 이걸 골리앗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에게 덤벼드는 그 순간 싸움의 결과와 상관없이 사람들은 이미 다윗을 골리앗과 같은 체급으로 보기 시작해요. 이건 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의 인식의 싸움인 거죠. 자, 지금까지는 이 왕관 전략의 강력한 힘에 대해 이야기했는데요. 모든 강력한 것에는 그림자가 따르기 마련이죠. 만약 이 전략을 잘못 사용하거나 아예 반대로 행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위험한 경계선을 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법칙을 완전히 거꾸로 실행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프랑스의 시민왕 루이 필리프인데요. 이 사람은 왕이면서도 왕의 권위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래서 일부러 왕관 대신 중절모를 쓰고 왕의 지팡이인 홀 대신 우산을 들고 다녔죠. 말 그대로 자기 손으로 왕관을 벗어서 내던져버린 거예요. 권력은 빈 공간을 싫어하는데 스스로 그 권위를 버리니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한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면요. 당대 최고의 부자였던 은행가 로스차일드와의 일화에서 아주 잘 드러납니다. 왕이 그를 친구처럼 동등하게 대해줬더니 얼마 안 가 로스차일드는 왕을 자기보다 아랫사람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왕을 무시하기까지 했죠. 스스로 권위를 버린 왕을 존경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귀족에게도 국민에게도 버림받고 한밤중에 야반도주하듯 쫓겨나고 맙니다. 반대로 왕관을 너무 썼다가 부패해버린 최악의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영국의 찰스 1세죠. 이 사람은 왕의 권력은 신에게서 온다는 왕권 신수설을 맹신했어요. 문제는 그의 자신감이 품위를 넘어 타인에 대한 경멸로 변질됐다는 겁니다. 의회나 국민의 요구를 들어줘야 할 조언이 아니라 감히 왕에게 대드는 모욕으로 받아들인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타인을 무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사실 경멸이야말로 불안함의 가장 추하고 위험한 표현이거든요. 결국 그의 그 끝없는 오만함은 내전까지 일으켰고 그는 역사상 최초로 자기 백성들의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 왕이 되는 비극을 맞이합니다. 자, 이렇게 역사 속 인물들의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따라가 봤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렇다면 이 보이지 않는 왕관의 법칙을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거창하게 왕이나 지도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새로운 기술을 배울 때,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을 때, 아니면 작은 팀 프로젝트를 이끌 때라도 말이죠. 나는 이걸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내면의 이미지를 갖는 것과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불안해하는 것. 그 시작점의 작은 차이가 결국 완전히 다른 현실을 만들어내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스스로에게 왕관을 씌워주는 건강한 자신감은 우리를 더 높은 곳으로 이끌어주죠. 하지만 그 왕관의 무게에 취해서 타인을 무시하는 위험한 오만함에 빠지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 건강한 자신감과 위험한 오만을 가르는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은 과연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